네, 반갑습니다. 백발백중 100% 백서영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2과목의 첫 번째 문제풀이 시간이죠. 한번 집중을 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31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보기에 가로 안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용어를 찾아라 라는 거죠. 자, 가로의 목적은 뭐예요? 상담사원이 고객과의 전화 응대 과정에서 콜센터에서 정한 통화의 기본 서비스 기준사항을 정확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예요? 인적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직원 교육의 방향 및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 서비스 프로세스인가요? 서비스를 과정화시키는 게 프로세스고, 서비스 청사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도표로 그려주는 거, 그죠? 서비스 모니터링, 3번이 되겠네요. 모니터링을 실시를 해서 평가하고 확인해서 결국은 개선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미스터리 셔포는 뭐예요? 고객인 척하고 평가를 하는 거. PC본 다이어그램은 거의 원인, 결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도표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2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서비스 모니터링의 실시 목적이 아닌 것을 찾아라 라는 겁니다. 자, 1번 생산성 향상 목적을 위해서 종업원에 대해서 통제 및 관리를 수단.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종업원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평가를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고객 만족을 위해서 우리의 시스템을 개선을 하는 목적이죠. 답이 바로 나왔네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서비스 담당 직원의 서비스 품질과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거. 그리고 만족과 로열티 제고를 위해서 수익성 향상을 위해서 관리를 하는 수단 맞죠? 종업원의 잠재 능력 개발을 통해서 전문적인 서비스 응대 및 상담 기술을 향상시키는 거, 이 맞는 얘기고, 품질 수준을 향상시키고 수익 증대를 위해서 정보 획득 수단,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통제라든지 관리라든지 평가에만 집중이 된 것은 틀린 답이다라는 거.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3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미스터리 쇼퍼의 이용 목적이 아닌 것을 찾아라 라는 겁니다. 자, 미스터리 쇼퍼를 운영하는 이유가 뭐죠? 자, 고객인 척하고 가서 우리 서비스가 제대로 됐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자, 1번 고객이 쉽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는 거. 미스터리 쇼퍼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를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뭐죠? VOC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바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조사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어떤 것들을 좀 개선을 해야 될지, 어떤 것들을 잘하고 있는지 전략을 수립을 하죠. 그리고 서비스 불만 사항이 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좀 개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을 하고, 그죠? 개선을 시키게 된다면 고객 만족도도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서비스 현재 우리 상황이 어떤지 이런 평가들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제조업에서는 GD 그리고 서비스업에서는 GC라고 해서 고객 불만 및 불평을 제로화시키자 라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결국은 뭐예요? 고객 불만 및 불평을 듣는 거. 그게 뭐죠? VOC죠. VOC가 뭐의 약자다? Voice of Customer의 약자죠. 고객의 소리. 그죠? CSI는 뭐죠? 고객 만족도 조사를 얘기하는 거고, 미스터리 셔퍼는 앞에서 문제 풀었죠. 자, 서브큐얼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온 문제입니다. 서비스 뭐예요? 품질을 평가하는 모형을 얘기를 하죠. 그죠? 자, NPS는 뭐죠? 기억나시죠? 순 고객 추천 지수.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경쟁 조직과 비교해서 고객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만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영 마인드로 주로 핵심 역량이 그 원천에 있는 게 뭐냐.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국어 문제. 지문만 잘 읽으면 풀 수 있는 문제죠. 경쟁 조직과 비교를 한대요. 그럼 뭐예요? 경쟁 우위 마인드가 되겠죠. 그죠? 답은 바로 2번이 나왔습니다. 그죠? 나머지 도덕 경영 마인드는 뭐 윤리의식 가지는 거, 사회 가치 마인드는 사회적 가치를 좀 제공하는 거,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 고객의 가치를 좀 더 최대화 시켜주는 거. 답은 2번입니다. 쉬운 문제 35번. 36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소비재 시장에서 가능한 시장 세분화 방법으로 행동 분석 변수입니다. 자, 행동 분석 변수. 고객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를 보고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 중에서 뭐예요? 제품이 아니라 고객의 행동과 관련된 것은 제품의 구매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 행동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포피 믹스의 유통을 대신하는 로터번의 포시 믹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의 편리성, 무이자 할부 서비스의 편익. 자, 편리성, 편리성 나왔어요. 자, 이거는 무슨 문제예요? 영어 문제예요. 영어 문제. 그죠? 편리성, 편리함, 편익이 영어가 뭐죠? 컨비니언스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거는 보고 바로 4번으로 풀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것도 쉬운 문제. 자, 3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마케팅 믹스 포피에서 확장된 마케팅 3P 믹스를 모두 선택한 게 무엇이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포피에서 확장된 3P 믹스를 찾는 거예요. 일반 서비스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기존 마케팅에서는 뭐가 있었죠? 포피가 있었죠. 그 중에서도 서비스는 3P가 더 추가돼서 총 몇 가지? 7가지의 P가 있다라고 한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 프로모션은 원래 기본의 마케팅과 관련된 요소입니다. 그죠? 프로덕트도 마찬가지. 상품이 있으면 이런 프로모션 활동도 하죠. 그런데 서비스의 차별하는 요소는 뭐다? 사람이 중요하다, 서비스에서는. 그리고 뭐다? 과정이 또 중요하다. 프로그램은 갑자기 왜 튀어나왔을까요? 프로그램은 없다. 자, 피지컬 에비던스, 이런 환경도 중요하다. 물리적인 환경, 그죠? 그래서 바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3P에 해당되는 거. 요거는 여러분들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3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카노의 품질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라는 겁니다. 자, 매력적 품질 요소와 관련된 건데 충족이 되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만족감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만을 일으키는 불만적 요인. 이건 뭐예요? 그대로 설명되어 있잖아요. 당연적 요소에 해당되는 거겠죠. 자, 명품적 품질 요소, 여러분들 이 단어 들어보셨어요? 요 단어는 여기 품질 요소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틀린다 되겠네요.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이론적 품질 요소. 고객의 명시적 요구사항으로 이들이 충족될수록 만족은 증대되고 충족되지 않을수록 불만이 증대된다. 이게 바로 이론적 품질 요소죠. 그죠? 충족되면 당연히 만족은 늘어날 것이다.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이 증대될 것이다. 하지만 역품질 요소는 그 반대다. 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설명 틀린 거. 일시적 품질 요소. 자, 최소한 마땅히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최소한 마땅히 있어야 되는 거 뭐예요? 당연적 품질 요소와 관련된 설명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0번 문제. 자, 애플의 아이튠즈는 메이저의 20%가 올리는 수익보다 뭐예요? 비주류의 80%가 올리는 수익이 더 많다. 그리고 아마존 서점 같은 경우는 비주류의 책들이 40%의 매출을 차지한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파레토의 법칙과 반대되는 법칙 뭐?
롱테일 법칙, 요즘 같은 인터넷 세상에서는 이런 롱테일 법칙이 적용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다. 이걸 누가 사용했냐? 이건 여러분들 암기하셔야죠. 크리스 인더스이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바로 여러분들 체크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가 바로 40번 문제라는 거죠. 무조건 암기입니다. 자, 41번 보도록 할게요. 제품의 차별화 방법 중에서 독특한 취향, 개성, 이미지 브랜드를 이용해서 차별화하는 수단. 뭐예요? 이미지 브랜드. 감성을 자극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례로 제가 설명드린 게 뭐가 있죠? 초코파이 같은 경우에는 정의 이미지가 있고, 뭐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아버님, 부모님 생각이 나게끔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감성을 자극시키는 마케팅인 거죠. 그래서 2번 감성 요소 차별화에 해당되겠네요. 자, 4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고객 이탈이나 고객 전환이 되는 요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행동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좀 헷갈리실 거예요. 보면 큰 영향, 고객 이탈에서 불만이 가장 크게 생기는 게 직원의 그런 영향이 크다고 했는데 라고 헷갈리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장 큰 요인이 아니에요. 자, 불친절한 고객 응대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해당되는 요인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이탈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핵심적인 가치 제공의 실패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고객들은 상품 그 자체를 구입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그만큼 주는 것은 뭐예요? 그게 그만큼 나한테 유용한 가치를 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런 가치를 제공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상품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직원을 만나기 이전에 그 상품 자체에 있어서 가치에 대해서 내가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고 한다면 고객은 이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4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서비스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게 무엇이냐. 자,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은 평가가 같나요? 다릅니다.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받는다고 할지라도 고객의 기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고객이 누구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죠. 자, 2번 서비스는 노동 집약적인 특성을 가진다. 그죠? 서비스는 노동 집약적이기 때문에 사람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3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똑같은 서비스 교육을 받으면 서비스 동일하게 수행한다? 아니죠. 교육은 똑같이 받지만 누가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자, 서비스의 무용성은 똑같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성이 있다. 아니죠. 무용성,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제공할 수 없다. 자, 똑같은 서비스 제공의 실패는 똑같은 고객의 불평을 가져온다. 아닌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4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올리버가 소비자 충성도 4단계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모두 고르는 거예요. 그럼 한번 제가 설명드린 거를 떠올려 주셔야 되겠죠. 자, 어떤 브랜드, 상품을 먼저 어떻게 돼요? 알아야 되는 거죠. 먼저 안다. 알았으면 어떻게 돼? 이게 좋다, 나쁘다 이런 감정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죠? 감정이 생겼으면 어때요? 이제 행동으로 옮기셔야죠. 근데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다라는 욕구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행동 의욕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자, 의욕이 생겼으면 어때요? 이제 실천에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행동적 충성이 되는 거죠. 자, 충동적 충성은 아니다. 그럼 뭐예요? 가나다라. 1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서비스 전달 시스템은 제품이 고객에게 전달되는 장소, 시간, 방법을 개선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서비스 전달 시스템의 장점이 아닌 것을 찾는 겁니다. 자, 이런 장소, 시간, 방법을 개선하는 거에 포커스를 두고 우리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고요.
되는 거죠. 그럼 1번 쇼핑 시간 당연히 단축이 되겠죠. 공간적 이동에 대한 불편이 해소가 되겠죠. 이런 걸 개선했으니까. 고객과의 직접 대면으로 인한 비용이 증가. 자, 비용이 증가하나요? 아니죠. 감소가 되는 겁니다. 자, 운영 시스템의 가시적인 부분이 감소되는 거 맞죠?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 가능하죠. 그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지문을 잘 읽으면 지문에서 여러분들 답이 보이죠? 그죠? 46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고객 인지 프로그램 누가 했다? 그래서 유명해졌다? 리츠칼튼 호텔 떠올려 주셔야죠. 자,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하는 건가요? 아니죠. 고객이 누구인지, 뭘 좋아하는지 이런 분석을 하는 거죠. 차별화된 거죠. 자, 서비스 제공자는 획일적 서비스 제공하나요? 아니죠. 맞춤 서비스 제공을 하는 거죠. 3번, 고객의 입장에서는 개인적 정보 노출에 대한 불안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찾는 문제는 효과, 장점을 좀 찾는 거예요. 이거는 단점인 거죠. 그죠? 자, 신규 고객 정보를 창출해서 CRM을 수행하는 기초로 활용할 수 있다. 헷갈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고객 관계 관리라는 것은 신규 고객보다는 뭐예요? 기존 고객을 잘 관리를 해서 우리 단골 고객으로 만들자라는 포인트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 5번, 가장 중요한 고객을 파악해서 적절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다. 그죠? 고객이 누구인지 알면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4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인 제품 차원의 제품명과 스타일과 특성, 포장 등이 결합된 형태가 나온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제품명도 나왔고 특성도 나왔고 포장까지 잘 예쁘게 나왔어요. 그러면 제품 차원에서 이게 뭐에 해당되는 거냐라는 거죠. 눈에 보이게끔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예요? 여러분들 체크를 하실 거는 실체적으로 눈에 보이게끔 만들어 주는 제품 차원 3번에 해당되는 거 바로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48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유재 이준엽의 KS SQI 모델의 품질 속성에서 특징이 나머지 다른 게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자, 두 가지 특징이 있었죠. 뭐가 있었죠? 품질과 관련해서 과정이 있었고 이런 과정들이 결과로 보이게끔 해주는 거, 이렇게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중에서 과연 도대체 과정과 결과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자, 고객 응대하는 과정에서 발생을 하죠. 그죠? 신뢰감도 고객과 만나는 그런 과정에서 발생을 하죠. 접근 용이성도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냐 없냐 그런 과정. 물리적 환경도 그 상태, 환경이 어떠한가 과정에서 발생을 하죠. 그런데 5번 같은 경우에는 품질과 관련해서 결과에 해당되는 겁니다. 창의적인 서비스를 더 결과적으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 결과에 해당되는 거라서 체크 바로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49번 보도록 할게요. 서비스를 제공할 때 차별화를 위해서 서비스 내용은 같아도 제공하는 과정과 서비스 접점에서 차별화하는 수단으로 가장 적절한 게 무엇이냐. 차별화 수단이 뭐예요? 결국은 똑같은 내용일지라도 똑같은 서비스일지라도 사람이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으로 이런 차별화 전략을 깨야 된다. 4번이네요. 그죠? 종업원의 친절도 향상이 되겠습니다. 50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의료기관이 가지는 특징을 찾는 내용이에요. 그죠? 자본 집약적이죠.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돈이 투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노동 집약적이죠. 그죠? 간호사, 의사가 필요하죠. 없으면 운영이 되나요? 안 되죠. 자, 이중적인 지위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 설명드린 게 큰 병원, 대형 병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과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지위 체계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 자, 3번 영리적 동기를 가진다?
아니죠. 병원이 돈만 추구하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겁니다. 그래서 비영리적 동기를 가진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서비스 품질 관리와 업적 평가가 어렵죠. 그리고 다양한 사업 목적을 가진다. 이거 맞죠? 건강 증진이 될 수 있겠고 연구 개발이 될 수 있겠고 그 외에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뭐다? 의료기관이다 라는 거.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1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서비스 품질을 측정할 때 어려움이 아닌 것을 찾는 겁니다. 그죠? 서비스 전달하기 이전에 테스트를 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바로 서비스 품질 측정이죠. 그죠? 전달하는 과정에서 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2번. 고객은 프로세스의 일부이며 변화 가능성이 요인이 된다. 어떤 고객이냐에 따라서 이 서비스를 만족할 수도 있고 불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 과정 속에서 고객이 있는 거죠. 고객으로부터 서비스 품질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곤란하다. 고객이 어떤 평가를 하게 된다면 이거 결과 데이터 값을 모으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죠? 4번 주관적인 개념이다. 서비스는 그죠. 객관적이지 않다. 다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경쟁 우위 확보가 어렵다? 자, 5번이죠. 왜냐하면 이런 평가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경쟁 기업과 경쟁 우위 확보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서브큐얼 이거 여러분들 꼭 나온다. 그죠? 중요한 부분이다. 서비스 품질을 5가지 차원으로 구분하는데 이 중에서 결과에 해당하는 품질을 가져라. 이런 단어 뜻들이 여러분들 비슷해서 어떤 분들은 되게 헷갈렸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뭐예요? 품질에 있어서 우리가 신뢰감이 좀 쌓이게 된다면 계속 우리가 유지를 하면서 그 브랜드를 계속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모여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신뢰성과 관련된 내용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3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서비스 품질 평가에 해당되는 게 무엇이냐? 품질과 관련된 평가. 자, 이것도 여러분들 느낌적인 느낌으로 풀 수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보기를 보시게 된다면 특성이 어떤 것들은 4개가 비슷해요. 그런데 하나가 약간 다른 느낌이 있죠. 뭐예요? 제품의 크기, 무기, 배송 시간, 무늬와 색상 이런 것들은 뭔가 눈에 보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죠. 그런데 평판, 이건 뭐죠? 이거는 다른 느낌이죠. 이건 보기의 특성을 보더라도 4번으로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평가와 관련된 거 당연히 평판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서비스 품질 측정 모형에서 카노의 모델입니다. 야, 카노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런 단어들이 머릿속으로 떠올라 주셔야 되는 거죠. 뭐죠? 매력, 뭐 역, 당연, 그죠?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자, 그럼 1번 품질 속성이 진부해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그죠? 품질 속성이 진부해지는 경향. 이제는 예전에는 핸드폰에 카메라가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모든 핸드폰이 이제 카메라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품질 속성이 진부해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카노와 관련된 품질 모형이라는 거죠. 자, 2, 3, 4, 5번은 우리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STP 전략 단계를 순서대로 선택을 한 거죠. 중요한 거는 순서대로인 거죠. 자, 여러분들 약자 기억나시죠? STP 뭐죠?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하는 거, 그리고 뭐죠? T, 타겟팅 하는 거, P 뭐죠? 포지셔닝 하는 거, 그죠? 그러면 세분화 하고 나서 타겟팅, 그죠? 표적을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포지셔닝 하는 거. 그래서 나라다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6번. 자,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고객의 요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정량 조사에 해당되는 게 무엇이냐? 정보 획득, 이해하려는 시도, 가설, 질적 검증은 뭐예요? 정성 조사에 필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컨셉이라든지 용기, 상표명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정량, 숫자로 셀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57번 보도록 할게요. 자, 소비자 트렌드의 변화 요인 중에서 소비자의 변화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게 무엇이냐? 중요한 포인트는 소비자의 변화 요인인 거죠. 소비자의 개인 소득 수준 변화 맞죠? 여가 시간이 증대된 거 맞죠? 시장의 세계화 같은 경우는 소비자의 변화 요인인가요? 이건 시장의 변화로 봐야 되겠죠? 그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개인 가치관의 변화, 소비자 맞죠? 소비계층, 새로운 사람이 진입한 거 맞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8번. 자, 아까 비슷한 문제가 나왔어요. 의료 서비스의 특징이 무엇이냐? 수요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죠? 기대와 실제로 받는 과정에서 차이가 큽니다. 그죠? 성형수술 예로 들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죠? 의사결정자 다양하죠? 그런데 의료 서비스 비용은 뭐다? 직접 비용이다? 아니다. 간접 지불 형태를 가진다. 그래서 뭐 의료보험 비용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5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장 세분화를 위해서 중요 변수 중에 라이프 스타일 분석과 같이 소비자가 가진 여러 가지 개인적 특성이나 개성, 삶의 방식이 속하는 게 무엇이냐? 이건 뭐죠? 고객의 심리와 관련된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 심리 분석적 변수가 라이프 스타일이나 개성, 특징을 나타내 준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6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비스 기대 영향 요인의 명칭 무엇이냐? 자, 구매 동기가 무엇인지, 그날의 날씨가 어떤지, 그날 소비자의 기분이 어떤지, 시간이 얼마나 오래 기다려지는지,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뭐예요? 이런 상황마다 우리는 달라진다. 서비스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수준이 달라진다. 바로 5번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상황적 요인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러한 것들이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CS 전략론의 1장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2장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